안녕하세요. 해우서 한의원 김준명 원장입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만성적인 복통 때문에 내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성적인 복통 중에는 장유착이나 장폐색으로 인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장유착은 복부 수술을 한 후에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이 서로 유착, 달라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배 안에는 식도, 위, 간, 소장, 대장, 췌장 이렇게 많은 장기들이 있는데, 이 장기들이 서로 마찰을 하면서 상처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장간막이나 복막이라고 하는 얇은 막들이 장기를 둘러싸서 보호를 해주고, 또 복강 안에 있는 미끌미끌한 장액이라는 장액이 이 마찰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면 이 복막이나 장간막에 상처가 생기게 되고, 이 상처들이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장과 장이 서로 달라붙거나 장과 다른 장기 또는 장과 복막이 달라붙어서 유착이 생기는데요. 이것이 장유착입니다. 혹시 방앗간에서 가래떡을 뽑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요. 가래떡을 뽑으면 얼른 참기름을 발라서 매끌매끌하게 해둬야지만 떡이 서로 달라붙지 않게 됩니다. 참기름이 잘 안 발라져서 떡과 떡이 쫙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장유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부 수술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장유착이 생기는데, 이 장유착이 생겨도 증상이 없이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유착으로 인해서 장폐색 증상이 발생하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둘둘 말려있는 긴 호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호수 중간중간에 꺾인 부분이 있거나 또 이렇게 꼬여있는 부분이 있는 채로 수도꼭지에 호수를 꽂고 물을 세게 팍 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통과가 안 되고 수도꼭지에서 팍 물이 튀면서 호수가 빠지죠. 이 상황이 장유착으로 인한 장폐색 증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장이 유착된 부위가 꼬이거나 막히면 그 위쪽으로는 위액, 음식, 또 가스가 계속 쌓이면서 이렇게 장이 점점 부풀어나고, 그래서 복부도 팽만되고 소화불량도 생기고 심하면 구토도 하게 되고 또 심한 복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배는 빵빵해지지만 이 막힌 부위 아래쪽으로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대변도 안 나오고 가스 배출도 안 되니까 굉장히 환자는 고통스럽습니다. 수술을 하고 난 후에 금방 증상이 발생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멀쩡하게 몇 년간 잘 지내다가 갑자기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증상이 발생을 하면 이게 며칠씩 고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자주 반복을 하게 되면 환자분은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이게 뚜렷한 또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환자는 또 굉장히 좀 답답해 하십니다. 얼마 전까지 치료를 받으신 저희 환자분도 딱 이런 경우였는데요. 약 20년 전부터 증상이 발생을 해서 삶의 질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복부 수술을 하시고 몇 년 동안은 아무런 증상이 없이 잘 지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한 이후부터는 한두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이런 증상이 생기고, 그때마다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장유착, 장폐색 증상에 한의학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한약 처방들이 활용이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대건중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외과 의사들이 수술 후에 장유착 관리를 위해서 이 대건중탕을 처방할 때가 많습니다. 대건중탕은 장운동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유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계적인 장폐색 또는 마비성 장폐색 모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건중탕 외에도 장마비 증상에 효과적인 사마탕 또는 어열복통에 효과적인 당기활혈탕, 이런 약들이 치료에 많이 활용이 되고요.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서는 이중탕, 또 진무탕 같은 처방들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장유착이 있는 분들이 조심하실 거는 갑작스러운 과식이나 또 설사가 잘 발생할 만한 음식을 드시는 거는 삼가하셔야 됩니다. 또 지나치게 딱딱하고 소화가 안 되는 음식들도 장유착이 있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 좀 잘 참고하셔서 식사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